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네이버 부동산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본 뉴스 일단은 1위가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값 예측 더 잘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조선비즈에서 작성한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값 예측 더 잘했다.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값의 흐름을 가장 잘 알아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예측을 했던 그런 데이터가 있나 보네요. 그죠? 집값 예측을 한번 물어봤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보니까 세 채 이상 다주택자의 예상치가 가장 현실과 근접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2020년 1분기 주택금융 리서치를 발간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세 채 이상 다주택자의 단기 집값 예측력이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집단도 있었는데 예측했던 그 수치를 보니까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조금 더 통계적으로 더 비슷했다, 실제와 근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2017년 9월에서 11월에 조사를 한 것이군요. 주택금융연구원이 한국갤럽과 함께 전국 일반 가구 5,043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뒤와 그 다음에 5년 뒤 각각의 예상 집값 변동률 그리고 그 원인을 설문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정부가 2017년 8월에 파리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죠. 그 직후에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직후에 과연 앞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보합이 될지 혹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전망이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엇갈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물론 이때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좀 전망이 우세하긴 했었습니다. 파리 대책 직후에도. 하지만 어쨌든 설문조사 결과가 현실과는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수치를 또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설문조사 1년 뒤인 2018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전국 집값은 1.09% 상승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건 전국 평균이고 지역별로는 차이가 났겠죠. 서울이 6.59%, 역시 서울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폭이 컸고 경기도가 1.63%, 경기도는 평균을 조금 상회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광역시는 0.19% 올랐다.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평균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물가 상승률 정도도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광역시 집값은 올랐다는 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광역시는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거죠. 여기에 기타 지방은 1.55% 하락했다. 이거는 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그 집값 자체가 1.5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조사 설문조사에서는 이 실제 집값 변화가 어느 집단에서 예측하는 데 성공했는지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6가지 변수로 분류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연령, 소득, 결혼 여부, 거주주택 유형, 그다음에 거주 면적, 보유주택 수 이렇게 6가지 단위가 있었던 거죠. 전체 5,043명이 뭐 예를 들어서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소득을 보면 얼마 이하,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 얼마부터 얼마까지, 얼마부터 얼마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고 결혼 여부가 뭐 미혼, 기혼 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거주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사는지 지금 다세대에 사는지 연립주택에 사는지 뭐 거주 면적은 소형인지 중대형인지 대형인지 보유주택 수는 뭐 1주택자인지 혹은 무주택자인지 혹은 2주택자인지 3주택 이상자인지 뭐 이런 식의 나눴겠죠. 그래서 이 집단별로 한번 집값 예측치와 실제 집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값 예측에 성공한 집단은 바로 세 채 이상 다주택자 집단뿐이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뭐 결혼 여부나 혹은 소득 관련된 집단 구분 혹은 거주주택 유형에 따라서 분류된 나머지 집단들에서는 집값 예측과 실제 집값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자는 못 맞추고 고소득자는 맞추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둘 다 뭐 비슷하게 뭐 나왔다든지 뭐 이런 건데 다만 세 채 이상 다주택자는 확실히 다른 뭐 무주택자나 혹은 뭐 1주택자 이렇게 봤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났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채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준 집단인 무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아주 예측력이 유의미하게 나왔는데요. 무주택자의 예측력을 1이라고 봤을 때 서울 다주택자 예측력은 4%포인트가 높았고 경기 다주택자 예측력은 6%포인트가 높았고 광역시 다주택자 예측력은 4%포인트가량 높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무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예측력에서 분명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예측력은 무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2주택자까지도 그냥 무주택자와 비슷한, 그냥 일반적으로 오르겠지, 내리겠지, 보합이겠지, 이 정도의 그냥 대략적인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전망이었다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예측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의 분석은 2017년부터 2018년은 집값이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급등했던 시기였는데 이런 변화를 예상이라도 한 듯 다주택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을 예견했다. 특히 서울, 경기, 광역시의 다주택자 예측력이 높았고 기타 지방의 경우 기준 집단 대비 낮은 예측력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세 채 이상 다주택자 집단이 예측을 잘했을까 봤더니 정보력에서 조금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크게 꼽혔습니다. 일단은 다주택자라면 재산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수집 경로도 많고 또 상당히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정보 채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단 대비해서 정보 우위를 갖고 시장을 판단하고 예측했을 것이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던 거죠. 신문 기사나 전문가들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봤겠죠.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에 비해서 3주택 이상자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재산을 투자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런 보고서나 자료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히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심리적 요인인데 심리적 기대 요인이 당연히 있겠죠. 내가 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상품의 가치가 오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몇억 원 이런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오른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기대 요인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전망치도 상승을 전망했고 그 상승 폭도 당연히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아마 높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 기간에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예측력이 높게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측은 기대감 때문에 예측을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집값이 올라서 예측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반반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그런 파리 대책 이후에도 상승 흐름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심리적인 기대 요인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어떤 예측력의 그 결과를 상당히 유의미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자, 1년 뒤 단기 전망과 달리 그런데 5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요인이 아닌 대체 투자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 단기 전망 정도는 심리적 요인이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면 5년 뒤 집값 상승,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전망의 경우에는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5년 뒤의 집값 상승을 예견한 근거로 꼽혔다는 거죠. 가장 큰 근거로 꼽혔다.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요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항상 지목되어 온 대체 투자처의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년, 18년 이미 이때부터도 저금리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처를 찾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 평소와 비슷한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금융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혹은 주식시장이 조금 불안전하거나 혹은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굳건하게 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게 높든 낮든 그 절대적 수치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졌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전망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비주에서 작성한 이 3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값 예측 더 잘했다. 3월 30일 아침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번 주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에 선정됐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집값 예측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있었던 조사 결과가 이렇게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